우리는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한다. 회사 생활은 항상 업앤다운의 연속이었는데 경력이 쌓이는 일을 배우고 팀워크를 구축하며 일을 하고 내 스스로의 능력이 올라갔을 때는 상승기, 크게 발전이 없는 일들로 계속 야근을 하거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노고를 강요받거나 아니면 정치에 휩싸여 평가, 평판, 관계에 너무 신경을 써야 했을 때는 하강기였던 것 같다. 내게 직장은 꼬박꼬박 월급을 주며 나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시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자아실현을 하며 도전과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또 가끔은 집에 쉬이 들어가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곳이기도 했다. 오늘은 모두 한 번쯤 고민해봤을 퇴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당장 퇴사를 하긴 힘들기에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퇴사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참 다사다난한 일이 많죠.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든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든지 일이 너무 발전이 없어서 지루하거나 뭐 너무 낮아서 아니면 일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저 또한 저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서 2번의 이직을 하고 지금 회사로 정착을 했지만 7년의 회사 생활 중에는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중간중간 너무 현타가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힘든 거는 이 기약 없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가 좀 가장 답답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퇴사를 하자니 현실적인 문제에 덜컥 겁이 납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을 어디서 낼 건데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백수로 살면서 돈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인 아니면 대출도 잘 안 나와. 이 퇴사 카드를 접어두게 되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현실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젠간 이것을 끝낼 수가 있고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한결 낫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내가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면 남들보다 빨리 은퇴를 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회사를 때려쳐도 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어족, 그건 로또 맞은 사람만 가능한 거야. 그건 코인으로 대박난 사람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 직장인들은 저희 직장인들만의 방법으로 저희만의 은퇴 준비를 한번 방법을 강구해 나가 보시죠.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과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평균 대한민국 직장인의 수입과 지출 곡선을 한번 볼 건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수입 곡선은 연차가 쌓이면서 계속 늘어가다가 은퇴를 하면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지고 수입 곡선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지출을 보면 사회초년생 때는 비교적 낮게 올라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차를 사고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사고 또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지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독립할 때가 돼서야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평균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수입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더 위에 있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는 A 소득시기라고 할 거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직장 생활 때 모아둔 여유 자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B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는 은퇴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는 내가 저축해놓은 연금을 타쓰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보통 일평생의 재물을 설계할 때는 은퇴 이전에 A 소득 시기가 은퇴 이후에 B 은퇴 시기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A 소득 시기에 돈을 많이 모을수록 B 은퇴 시기를 더 풍족하게 보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B 은퇴 시기에 필요한 돈의 크기를 구해서 어떻게 A 소득 시기에 그 금액을 마련할지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럼 은퇴 후 필요한 돈인 B는 어떻게 구하냐?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구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과정만 한번 지켜보세요. 우선 퇴사하고 예상되는 연 생활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엔 ETF, 주식, 펀드 등 제가 가진 CD를 굴리면서 얼만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수익률을 정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해 줄 건데요. 저는 빠르고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연 생활비는 저희 1인 기후 기준 생활비로 월 170만 원씩 약 총 2,100만 원을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정말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지만 지금까지의 평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대략 3%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은 무난하게 S&P 500,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연 7%로 잡았습니다. 지금 연 생활비가 2,100만 원인데요. 이걸 수익률과 역산을 해보면 제가 3억 원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투자 수익률만 매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건 물가가 반영이 안 된 버전인 거고, 저희가 물가 상승률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는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네요. (5억이라니) 금액이 너무 생각보다 커서 놀라셨죠? 여기서 저희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억이란 투자금으로 이를 투자로 굴리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지만 저희에게는 65살부터 개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지금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 개인연금을 붓고 계셨다면 개인연금을 노후에 개시하여 생활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계산은 우리가 연평균 생활비를 순수하게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면서 굴리는 투자금은 매년 그대로인 상태에서 투자 수익률로만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이번에 계산해볼 방법은 굴리는 투자금을 저희가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내가 죽을 때가 돼서는 돈을 아예 남기지 않겠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볼 겁니다. 말이 복잡해서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현재 나이가 있고 제가 은퇴를 하고 싶은 나이가 있어요. 저는 40 전에는 회사를 나가고 싶으니까 38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저는 부어놓은 개인연금도 수령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에 주택연금도 개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연금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생활비가 더 많지만 연금을 개시한 이후부터는 필요한 생활비가 줄어들죠. 지금 벌써 머리가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저자가 이런 것들 직접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값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이 엑셀을 열어서 내가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은퇴 플랜 B 계산기라는 파일을 통해서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현재 제 나이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희망 은퇴 나이는 저는 40 전에 회사를 나가고 싶으니까 38으로 적을게요. 그리고 은퇴 종료 나이는 저희 수명을 말하는 건데 저는 99살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00만 원을 넣고 기대 수익률은 7%,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3%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있다면 각 증권사 사이트에서 연금을 조회해서 월에 얼마 정도 받을지를 수령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연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개인연금이 월 90만 원, 주택연금을 한다 가정했을 때 약 50만 원으로 월 140만 원, 연 기준으로 1,680만 원으로 잡았고요. 연금은 모두 65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내가 그 외 투자 수익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옆에 결과가 뜨는데요. 근데 저는 4억 6,600만 원으로 뜨죠. 근데 이거는 현재 물가 기준으로 4억 6,6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은퇴를 하기로 희망한 시점인 만 38세에서의 4억 6,600만 원이기 때문에 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저는 약 3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5억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려면 저는 매년 5,6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고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말아야겠는데요. 지금까지 40 전에 은퇴하려면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되고 은퇴 이후에는 어떤 자금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내가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평생의 재무 설계를 해보고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그래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엄격하게는 세금도 반영을 해야 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지만 이 책을 병행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내가 은퇴를 하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굴려야 할지, 어떠한 절세를 잘해서 내가 가장 유리하게 돈을 타실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재무 설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돈이 무작정 많기보다는 내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날이 되면 조금씩 저축하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불리려고 하며 또 소소하게 소비도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은퇴 시기에 빛을 볼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산해보니 제가 40 전에 은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정도 금액을 저축하고 싶다는 숫자적인 목표는 생긴 것 같아요.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엑셀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이 책도 한번 참고하셔서 본인의 은퇴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여러분들 모두 응원할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가볍고 말랑말랑한 콘텐츠로 만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